한동안 사랑의 배신을 당하고 속은 채 30대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행복한 예비 신부였지만 결혼식 하루 전 파혼당한 적이 있었죠. 정말 황당한 일이었죠. 이런 사연이 또 일어날까 싶지만 처음 만난 순간에 마음을 빼앗긴 그 사람은 내가 처음 만나본 남자였고 내 마지막 남자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그랬다고 했죠. 결혼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을 예정해두고 사랑을 하더라도 만약에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배우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봤어요. 시간이 맞는다면 몇 달 만에 결혼할 수 있기도 한데 그런 이유로 나를 보러 온 여자가 이 사람이 좋다면 그 여자라면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결혼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그 남자를 처음 만나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결혼할 상대로서 확신하며 급속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약속한 만큼 일주일에 6번씩 만났으니 정말 거의 매일 붙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래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매일 만났으니 오랜 시간 만난 커플만큼 서로를 잘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결혼을 계획했습니다. 잡았어요. 양쪽 부모님 모두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잘 풀렸고 별다른 사건이나 사고 없이 흘러갔어요.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예비 남편은 모든 것을 저에게 맞춰 주었어요. 친구들이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권리를 남기고 내게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사람 같다고 했어요. 술과 담배도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예비 남편 덕분에 저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의 남편이었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을 코앞에 둔 어느 날 미래 남편이 전화해 받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걱정되어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더니 그녀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함께 걱정해 주셨습니다. 보통 술을 마시지 않는 그인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되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마침내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고 다음 날 아침 미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이야기하며 전화했었네.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알아서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걱정돼서 잠도 못 잤어요. 대체 어제 뭘 했길래 전화를 안 받았어요? 어제 말했잖아. 약속 있었다고 했지만 무슨 약속인지 나한테 알려준 적 없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친했던 친구들끼리 한잔했어요. 혹시 결혼식도 예정되어 있고 청첩장 줄 겸해서 그런 말을 했어야지. 대체 집에는 언제 들어갈 건데요? 설마 밖에서 밤을 샌 거야? 일찍 들어갔어요. 한 10시쯤 피곤해서 연락할 힘도 없어서 잠이 들었던 거지요. 무슨 소리야? 어제 11시쯤 어머님께 전화드렸는데 집에 아직 안 들어왔다고 했어요. 하던데 설마 결혼 전부터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랐어. 진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거라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하다 보니까 취한 것 같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야. 어제 만난 친구들 중에 여자도 있었어. 여자도 있었냐고? 그렇지. 다 같이 친했으니까. 평소에 질투도 별로 없고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함께 있었던 친구들에 대해 집요하게 묻고 싶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자의 직감일까요? 예비 남편이 당황하는 목소리로. 내가 대답하는 것을 느꼈고 그때부터 이상한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그때까지 사귄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8년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유학 시절에 만나서 오래 연애를 했던 그 여자는 해외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그 사람은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 상황에 놓여 헤어졌다고 했어요. 혹시 어제 참석한 사람 중에 그 여자가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아니면 혹시 그 여자와 단둘이 만났을까 하는 상상을 하는 것조차 싫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결혼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그런 의심을 품는다는 것이 정말 지옥 같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둘 것이라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전 여자친구도 그 자리에 있었나요? 그게 이제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지금 당장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뢰가 달렸어. 나는 결혼할 사람을 평생 믿고 싶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답해줘. 이젠 친구니까 뭐. 자리에 그 사람도 있긴 했지만 아무런 감정 없어. 전 여자친구가 있는 자리에 갔긴 간 거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알면 괜히 신경 쓸 것 같아서 말 못했어. 이젠 서로 감정도 없고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서로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막말로 8년이나 만났는데 서로 못 볼 꼴도 다 보고 질려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감정이 싹 돋게 될까요? 될 수 있겠어, 안 그래? 미리 말 못한 것들에 대해 정말 미안해하지만 내 감정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흔들리지 않아. 난 그냥 친구들을 만나러 갔을 뿐이고 그 사이에 공교롭게 그 사람이 있었을 뿐이야. 결혼한다고 축하해주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불편한 사람 때문에 주인공인 내가 빠지는 것은 좀 이상하겠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말은 해야 했어야지. 연락은 꼬박꼬박 했어야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걱정했을지 생각해봐.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만약 자기가 전 남자친구 있는 자리에 간다고 한다면 신경 안 쓰이겠어? 그것도 결혼이 코앞인데 가서 전 남자친구에게 청첩장을 준다고 생각해봐. 화가 나겠지 않겠어?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 전 여자친구가 아마 우리 결혼식에 올 수 있을까 하지 않았니? 아니야, 결코 오지 않을 거야. 잠시 한국에 올 때 친구들을 만나러 온 것뿐이야. 곧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려고 했어. 그냥 자리가 어째서인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냐고?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어 놓았으면 진동이 느껴졌을 텐데. 알고 보니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빠져나가서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 아, 그리고 켜보니 이미 배터리가 방전돼 꺼져 있더라고. 그래서 시간도 제대로 못 봤어. 연락하지 않은 것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제 번호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전화기를 빌려서라도 제게 연락해야 했던 거 아니죠. 정신이 좀 없었고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갑자기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잠을 자고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괜히 늦게 전화해서 깨울까봐 아침 일찍 연락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당신이 제 연락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이번에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는 마음을 무시하고 내 몫을 다해주려는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나서 일단 연락을 끊고 생각 좀 하고 다시 연락할게요. 솔직히 매우 짜증나요. 여러모로 전 여자친구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8년이란 시간은 정말 길다고 생각해요. 장기 연애는 해본 적도 없어서 글심을 알지 못하지만 그 정도면 거의 가족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은은하게 전 여친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긴 세월 동안 전 여친에게 길들여진 그 남자를 내가 다시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초반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결혼까지 결심했는데 결혼이 바로 앞에 다가왔을 때 그 여자를 만났다니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나에게 말도 없이 만난 것이잖아요. 차라리 거짓말을 할 거면 솔직함도 좀 있어야지.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기분이 상했거든요. 그 사건으로 우리는 일주일 정도 얼음 상태를 유지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았죠. 그렇다고 결혼을 멈출 생각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집 앞으로 찾아온 예비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럴 일이 없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라 아무 의미 없이 만난 거야. 나에게는 이제 결혼할 분이 있고 미래를 함께 그려갈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신경 써야만 했어. 그런데 그럴 여유도 틈도 없었어. 그 사람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끝난 인연인데 그것을 가지고 웅성거리는 것도 웃기기도 하고 아마도 결혼할 분이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도 않고 만약 다른 여성을 몰래 만난 것이라면 빼곡하게 만났겠죠. 이 일은 예비 신부가 솔직해 발생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기로 했어요. 그 일 하나로 결혼을 포기하기에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신 서로 약속했어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답이 없을 것이라고요. 어쨌든 저와 예비 남편은 다시 돈독한 사이로 돌아갔고 결혼 준비에 마지막 박차를 가했습니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내가 진짜 결혼을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식전 영상도 직접 만들어서 준비하고 입장할 때 나오는 음악도 스스로 골라가며 최고의 신랑과 신부가 될 나를 손에 꼽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가올 재앙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묘하게 달라진 예비 남편의 태도를 보며 그저 피곤해서 저랑 싸우러 가다가 넘겼어요. 청첩장을 나눠주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약속도 많이 생기고 결혼 직전에 준비할 것들이 짜잘하게 생겨났습니다. 많이 생겨서 선택할 일도 많았거든요. 산 넘어 산이라고 정말 결혼식은 선택이 연속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던 때였어요. 저도 피곤하고 예민했고 예비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과 다르게 연애를 하고 있는 느낌보다는 그냥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인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식 정말 2번은 못하겠다. 그냥 결혼식을 안 하는 방법은 없나? 점심 또 그 말이 너무 서운하다고요. 그래서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누가 보면 결혼 준비를 혼자 다 아는 줄 알겠어. 대부분은 내가 다 챙기고 있잖아. 결혼, 나 혼자 해 우리 같이 하는 거야? 아니야. 그 말이 아니야. 결혼식 준비할 게 이렇게 많다는 거지 몰랐다고. 뭘 또 이런 말 가지고 예민하게 굴어? 힘들니까 그러는 거야? 결혼을 하고 싶긴 한 거야? 마치 결혼하기 싫은 사람처럼 알아서 하라고 손 놓고 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그럼 자기도 안 하면 되잖아? 그냥 대충 해. 어떻게 안 해? 결혼식을 안 올릴 거야? 그리고 요즘 너무 이상한 거 알아? 예전과 달라. 내가 뭐가 다른데 아무래도 다 달라. 참아. 예비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한창 불타올랐을 때는 내 눈만 바라봐도요. 꿀이 뚝뚝 떨어지던 남자가 이제는 밥을 먹을 때조차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고 한여름에도 제 손을 놓지 않던 남자가 이제는 손을 잡으면 땀이 난다고 제 손을 먼저 놔버리더라고요. 묘하게 저를 편하게 대하는 것이 서운하긴 했지만 이게 다 부부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알고 있었고 평생 설렘만 갖고 갈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쿨하게 넘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일일이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변했다고 한순간 그 사람이 정말 변하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편안해지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었던 거죠.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 살림과 이하 생략.
기대했던 대로 행복해야 할 그때 예비 남편과 싸우는 횟수가 잦아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허허 웃으며 넘겼을 사람이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급기야 싸우고 잠수까지 타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예비 남편과 싸웠다 화해했다를 반복하며 위태로운 날을 보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올려야 하잖아요. 그 정도의 다툼 하나 때문에 파혼까지 할 수 없으니 제가 달래보려고 노력했었죠. 하지만 예비 남편의 냉랭한 분위기를 제가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라도 알고 싶어 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길어질수록 저만 초조해졌어요. 결혼식을 며칠 앞둔 시점에 다시 화해를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다 풀린 것 같았는데 또 다툼이 벌어지고 연락이 끊기게 되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 갑작스럽게 예비 남편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다음 날이 결혼식이니 억지로 참고 버티고 있던 찰나 예비 남편이 저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나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하는지 모르겠었어. 이유라도 알아보자. 요즘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고 혼자 태평치는 게 다야.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내일 결혼식이라니 미쳤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늦기 전에 지금 말하는 게 그나마 낫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겠어. 우리는 서로 결혼 상대가 아닌 것 같아. 정말 미안하고 죄책감을 느끼지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만나서 얘기해. 일단 만나고 싶지 않아. 결혼식 전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지금 어디야? 아무튼, 나 내일 못 갈 것 같아. 나. 찾지 말라는 연락이 오고 나서 전화가 끊기더군요. 중간에 멍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이벤트나 몰래 카메라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결혼식 전날 밤에 이별 통보를 하느냐고요? 심지어 청첩장까지 모두 배부르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잖아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어보고 또 걸어봤지만 여전히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두려운 마음에 일찍이 잠자리에 드신 부모님께 가서 하소연했습니다. 결혼식 중에 핸드폰을 끄고 있는 것을 모두가 어떻게 찾을 수 없게 하는지에 대해 부모님이 깜짝 놀라 흥분하셨습니다. 그 후 부모님은 제가 진정되도록 쉬라며 도와주셨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그냥 사소한 일이거나 사소한 다툼 정도로 생각하신 듯 했는데 그래서 일단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예비 사위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일 리가 없다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금 기다린 후 다시 연락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없었고 여전히 전화가 꺼져 있었죠. 원래 일정대로 새벽 6시에 메이크업 샵에 가야 했지만 그때까지도 예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이 없는데 결혼식을 어떻게 올리나요? 너무 수치스럽고 괴로워서 울만했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결국 샵에서 연락이 와서 신부님 예약 시간이 지났는데 왜 오지 않으세요?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죄송하다고 울기만 했거든요. 결국 우리 아버지께서 일단 샵에 가라고 하셨어요. 일단 화장과 머리 스타일링을 해 나가서 결혼식장으로 데리러 갈 테니 걱정하지 마. 결국 남편은 함께 메이크업 샵으로 가지 않고 퉁퉁 부은 눈을 한 채로 신부 화장을 하게 됐는데 계속해서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식은땀이 나서 집중할 수가 없어요. 혼자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식장으로 들어가야 할 남편이 사라져버리고 말았거든요. 만약 원래대로라면 새벽에 남편이 데리러 와서 같이 차를 타고 화장과 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예식장으로 가서 하객들을 맞이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첫 단계부터 무너져 버렸어요. 남편이 연락이 안 되네요. 화장과 머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들고 불안하게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아버지가 연락을 주셨어요. 한숨을 깊게 내쉬고 나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셨어요. 우리 딸, 마음이 힘들겠지만 먼저 집에 가라. 뒷걸음질은 우리가 할 테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쉬어. 그 자식이 연락을 안 하고 차단했을 것 같다며 만나면 다리 몽둥이를 때리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무시한 놈은 천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집에 가기로 했어요. 알았죠. 최대한 침착하게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결국 결혼식 당일 모든 게 엇갈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지도 못한 채로 집에 돌아왔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친한 친구들에게 대충 사정을 설명하고 나머지 지인들에게 전달을 부탁했어요.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부모님이 제일 많이 고생하셨어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을 모셔오느라 버스까지 태워주느라 정신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방적인 통보에 너무 황당했죠. 결국 시댁으로 직행하였습니다. 아껴주시던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고 결혼식 전날 아들이 왜 주랭랑을 쳤는지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집 앞으로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여 문을 쾅쾅 두드렸고 외쳤습니다. 여기 계신 거 다 알아요. 고소하러 신고해도 다시 찾아올 테니까 열어주세요. 그러자 얼마 후에 조심스레 문이 열렸습니다. 시댁에서 파트타임으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난망한 표정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문을 활짝 열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향해 걸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여러 명의 지인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크게 외치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답답해서 저는 곧바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붙들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요. 어머님은 아시지요? 지금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며느리인데 제 연락을 왜 받지 않으시는 거죠? 어머님까지 잠수를 타시다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멀뚱이로 저를 쳐다보시고 그리고는 황당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누구세요? 난 며느리 둔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주변 눈치를 살피시며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아주 편해 보일 사람을 찾았네, 아줌마. 여기 누가 문 열어줬어요? 아무도 아니겠죠? 문을 열라고 하지 않았나요? 얼른 쫓아내라고요.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제게 물었어요. 발빈 마셨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해서 정말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왜 제게 몰랐다고 하세요? 왜?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일하시는 분이 나를 잡고 끌고 떠나셨어요. 그 결과 현관문까지 끌리며 나가게 되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어머니께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밖으로 쫓겨난 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너무 천연덕스럽게 발끈하시길래 처음에는 제가 미친 건 줄 알았어요. 세상이 나만 속이고 있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그렇게 우리 집안은 한 남자의 배신으로 인해 아주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예식장에서도 당일 취소는 처음이라면 난감해했고 이 와중에 방문한 하객도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많이 난처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을 전날 밤 파토시킨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제가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 하는 거죠. 또는 이유를 알려줘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나 몰라라 도망가는 법이 어디에 있나요? 원래라면 신혼여행지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어야 할 시점에 저는 방구석에서 분노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간이 치가 떨리도록 증오스럽다가도 대체 내 문제가 뭐였을까 곱씹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결혼 직전 잦은 다툼과 묘하게 달라진 분위기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넘겼어요.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그 모임이 있고 난 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것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전 여자친구였죠. 다른 이유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혼을 잘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도망칠 이유가 있을까요? 잠수탄 예비 남편을 추적하기로 결심하고 미친 사람처럼 밤새 그 사람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과 친한 지인의 SNS를 찾아 연락했고 제발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죠. 만나자고 제안하자 자리에 나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좀 혼란이 왔나 봐, 라고요.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해야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런 이유가 뭐였나요? 전 여자친구 때문이죠. 어떻게 대처했어요? 유학 중에 만난 8년 사귄 전 여자친구 맞아요. 사실 둘이 헤어지고 만나서 헤어지고를 반복하며 만나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침내 그 연애를 끝내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바람이 들어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전 여자친구와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여자 쪽에서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마치 갈대처럼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그럴 거면 둘이 결혼해서 살면 되는 건데 왜 멀쩡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는 걸까요? 아무튼 친구는 감싸주는 것도 이제는 지치고 결혼식을 파토내고 잠수를 타버린 그놈이 잘못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야 이런 말을 하기 좀 뭐하겠어요. 하지만 조상신이 도와주신 것으로 생각하세요.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럼 전 여친을 다시 만난 시점이 그 모임이었던 거죠. 유학 시절에 친했던 친구들을 만날 자리에서 다시 만났다고 했는데 그때 다시 재회한 건가요? 모임이었죠. 저도 유학 시절에 친했던 친구 중 한 명인데 우리 모임 한 적이 없는데요. 아마 그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단둘이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 밤을 새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그 사람이 멘탈이 나가서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전 여자친구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신이 나가 보이는데요. 그날 둘이 만났다고 하네요. 어쨌든 둘 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럼 결혼 준비할 때부터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은 그냥 예전의 감정이 새록새록 올라와서 충동적으로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멀어지다가 결국 결혼 직전에 전 여자친구가 결혼을 막았나 봐요. 그 말에 또 그놈은 넘어간 것이죠.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고민이 좀 되네요. 잘 때 실수하지 않을게요. 전화번호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가만히 있다가 배신당한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해요. 그 여자랑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이것만 알려드릴 텐데 지금 한국에 잠깐 들러서 부모님 일 도와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쪽 부모님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김에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원의 이름을 알려드리면 될까요? 긴 생머리이고요. 키가 좀 큰 편입니다. 아마 보시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름은 김지혜 씨예요.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누가 봐도 괜찮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집도 잘 살고 똑똑하고 능력도 괜찮죠.
저희 사이에서는 엄마 딸로 유명했어요. 예비 남편이 오랫동안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가 있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둘이 따로 만났다는 것은 그날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여자와 8년 넘게 연애를 한 후 헤어진 후 저를 만나 1년 만에 결혼하려다가 또다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저라는 존재가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제게 낮게 바라봤기에 결혼을 약속했음에도 전날 전 여자친구의 부르짖음에 빠르게 달려갔을까요? 좀 더 어이없었던 것은 시부모님께서였죠. 양쪽을 저울질해 보니 저희가 더 잘 살고 좋은 며느리로 인식될 것 같아 그쪽을 지지하기로 결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한 개겠죠. 제가 없어지면 그만이니까요.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든 뒤에도 사과는커녕 쫓아내는 게 정당한 일일까요? 결코 용납할 수 없더군요. 긴 고민 끝에 직접 보복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순순히 물러날 것을 원한다면 따라서 역으로 해주어야겠죠. 학원에 무턱대고 가서 강의실 문을 열며 강사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했어요. 그러던 중 한 명의 눈에 띄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여자가 김지혜 씨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 누구시죠? 이현모 씨 알죠?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져서 제 팔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고 근처 카페로 따라와서 같이 앉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마주하는데 여유로운 분위기가 아닌 것을 느꼈기에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글쎄요. 남의 사무실에 그냥 찾아오시면 좀. 아니에요. 지금 괜찮잖아요. 결혼식 전날 밤에 파혼 통보를 받아서 창피를 당했는데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셨죠? 이유는 그쪽 때문이신가요? 남의 남편을 빼앗았으니 속 편해요. 엄밀히 따지면 남편은 아니었으니까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했을 뿐이고요. 남주긴 아깝고 내가 갖기 싫었던 마음이었겠지요. 8년 동안 사귀면서 신뢰감이 난 남자랑 헤어져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만날 남자가 없고 심지어 전 남자친구가 결혼한다고 해서 마음이 복잡해서 연락을 한 번 드립니다. 해봤겠지. 다시 보니 이 남자를 빼앗기 싫어해서 다시 건드려 본 거겠지. 내 말이 틀렸다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다지고 보면 우리 사이에 끼어든 건 내가 아니라 그쪽인가요? 고작 1년이라는 세월을 만나면서 결혼이라는 것을 결심하는 것이 너무 큰 모험이 아니었나요? 그쪽이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한 얕은 사랑보다 우리 사랑이 훨씬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현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이 변했습니다. 현모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덕분에 깨달았어요. 내가 현모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구나. 이 남자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어떻게든 죄송해요. 그러나 제가 무언가로 보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법적 부부가 아니니 소송할 수도 없을 것이고 파혼은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서로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인지 그렇게 집착하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아마 모르고 있으리라 생각돼요. 이 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 임신했어요. 결혼식 당일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분께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생명은 소중하잖아요. 아이는 잘못 없으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다고 말하기를 임신했다는 말은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단지 그 여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죠. 충격으로 가만히 있는 여자가 애써 침착하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 애,
진짜 임신했다고요. 증거가 있어요. 제가 무슨 이득을 취할까요?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초음파 사진을 신분에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애 아빠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을, 그러므로 내가 답답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애를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하고 싶은데, 애 아빠가 연락이 되지 않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애 아빠를 찾아다니는 것도 말이 되겠죠. 되나요?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나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좀 전해주실래요? 제가 그를 열심히 찾고 있으니 연락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임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상황이 전혀 바뀌었어요. 그 여자는 생각에 잠겨 있었고 제가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몇 일 후 예비 남편이라던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받자마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 사람이야? 찾던 사람이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고생했는데 먼저 전화를 다 주셨네요. 사실은 뭐가 있었을까요? 임신했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말해줬어요? 아니면 병원에서 그랬어요? 임신이 맞다고 확실해요? 난 나을 거예요. 그래서 만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했는데 왜 다시 생겼냐고 소리치지 마세요. 뭘 잘했다고요? 저도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기했으니 저도 일방적으로 할 거예요. 뭐가 불만인 거죠? 다시 결혼을 하자고 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책임감 없는 아빠는 필요 없어요. 그냥 매달 양육비를 지불해 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애한테 아빠가 필요한 날마다 참석해 주는 걸 잊지 말고, 부부로서 우리는 끝났지만 부모로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잠시 후 그놈이 나를 직접 찾으러 왔어요. 다짜고짜 문을 열라고 하더니 열자마자 제 팔을 붙들고 나가서 순식간에 차에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곳이 바로 예비 시댁이었던 곳이었어요. 저를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갔더니 시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분명 저를 모른 척 하셨던 시어머니도 저를 보더니 앉아라 하며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먼저 사과부터 하더군요. 하시더라고요. 아들 문제로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구나 미안했다. 웬일로 너를 아는 척 해주시네요. 그때는 잡상인 취급을 하셨던데 나도 상황이 좀 그랬어. 사정이 있었지. 그나저나 너 임신한 게 사실이니? 그렇게요. 저도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을 거라고 하네.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아빠 없는 애가 나와서 어쩌려고? 저희 부모님이 케어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시터를 쓰지 않나요? 양육비는 이 사람이 보내줄 거라 믿고 있고요. 대체 왜 나와야 하는지 왜요? 스스로 미혼모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요즘 세상의 부모와 함께 평범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저는 엄마가 되길 원했었어요. 남편은 언제든 대신할 수 있겠지만 자식은 다른 것 아니겠어요. 온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이 애 아빠인 증거가 없잖아요. 글쎄요. 그건 제게 보여줘야 알겠죠. 원하신다면 유전자 검사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옳다고 생각돼요. 말이 너무 길어. 지금 멈춰주세요. 어머니, 왜 내 속의 아이를 없애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그 권리가 없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내 아들의 삶을 말아먹을 것 같아요. 싫으니까 당장 치워. 싫은데요. 너 진짜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미친, 건인의 저 미쳤어요.
결혼 전날 밤 파혼 통보 받아서 지금 제 인생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부모님한텐 죄인 됐고요. 친척들한테는 불쌍한 여자 됐고요. 지인들한텐 남자한테 버림받은 한심한 여자 됐어요. 제가 잃은 것들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건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겪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런 일이야 제가 겪은 일이 흔하다고 생각하세요. 상견례까지 잘 맞춰놓고 아들 다른 집에 시집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쪽 집안이 더 잘 나아 보였어요. 저희 집안은 형편이 없어요. 그래. 너희 집안이 잘난 게 뭐가 있니? 우리 아들만 봐먹으려는 집안보다는 상속할 값어치 있는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게 훨씬 나아. 나는 적어도 부모로서 옳은 선택을 한 거야. 그게 어쩌다고? 결국 아들 빼고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쪽 집안은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알고 있어? 찬란한 아들을 맞이했으니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그걸 알고 있니? 그쪽 집안은 너희 집안이랑 비교할 수 없어.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은 새 차로 월 매출이 상당한데 그곳에 참가하면 우리 아들은 돈밭에 앉는다. 내가 부모인데 그 아들을 당장 시집가게 하고 싶지 않겠니? 사람들은 원래 그래. 그때 아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걸 얼마나 아쉽게 생각했는지. 그 둘은 정말 천생연분이었어. 내 눈에도 그런 인연이 없었지. 그래서 둘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니? 좋으시겠지요. 돈도 많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다면 더욱더 양육비를 요구해도 되겠어요.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양육비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돈을 왜 내게 주는지 모르겠다. 어머님 손주니까요. 가족이지만 버릴 생각은 없어. 소송 가능성도 생각해봐.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의사가 있어.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씀하길. 진짜 아이를 낳을 생각이니? 라고 말해. 진심이니? 그렇다고 했어. 그럼 우리랑 합의서 하나 만들자. 어떤 합의서? 양육비를 주겠다. 돈 많은 가정에 가서 참가비를 낸 후 뒷돈을 받는 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원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 대신 우리 예비 며느리에게 가서 임신한 게 거짓말이었다고 말해줘. 그냥 마지막에 파랗게 보고 싶었던 거야. 둘러대지 말고 그만이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고 우리 아들 앞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지금 각서를 써보자. 내가 원하는 건 돈이면 우리는 그 지방과 사도밀이 맺은 약속대로 돈을 충분히 줄 수 있어. 지금 어머님 말씀은 예비 며느리에게 돈을 주어 제 양육비를 대신 하라는 건가요? 그게 말이 되나요? 하키 집안 사람들은 돈을 빼앗겨도 몰라요. 게다가 참가 보내자마자 우리 아들의 직장도 그만둘 거고 양육비를 줄 돈이 어디 있어? 우리 형편으로는 어딘가? 당연히 그쪽 집안에서 온 돈으로 주어야지. 뭐 이미 신뢰도가 깨진 상황에서 각서는 안심되고 좋겠지요. 저도 괜찮은 조건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급히 종이 한 장을 가져오셔서 각서를 작성하라 하셨고 그리고 지장까지 찍도록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제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지장까지 찍은 후 시어머니께서 안심하신 듯이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 후회하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앞으로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제가 할 말인 것 같아요. 그 말로 그 집을 떠나 저는 바로 다른 곳을 향해 갔습니다. 영어 학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를 찾아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직행했습니다. 그곳은 그 여자의 부모님이 계시는 대표 원장실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어르신 두 분이 저를 멀뚱히 쳐다보셨고, 안녕하세요. 김지혜 씨 부모님이신가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서둘러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그분들은 꽤 단정하게 보이셨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저에게 용건을 물어보셨고 여기는 어떻게 찾아오셨는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이현모 씨와 결혼할 뻔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전 결혼식을 하루 전에 파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지혜 씨와 재결합을 위해 나를 배신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혼은 우리 딸 때문이었고 예비 사위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원하고 오랜 시간 만나왔으니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파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딸 씨에게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모 씨를 진짜 사위로 맞이할 계획이신가요? 두 사람이 서로 떨어지기를 원치 않아서 부모로서는 어쩔 수 없네요. 지금부터 두 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경고한 후에 핸드폰을 꺼내어 녹음한 것을 들려드렸어요. 방금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한 말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를 지우라는 둥, 잘난 아들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는 둥, 이라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각서를 작성하면 그 집에서 뒷돈을 챙겨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등의 시어머니의 속마음이 공개되었죠. 제 목적은 바로 시댁에서 민낯을 어떻게든 공개하고 싶었어요. 녹음을 듣던 사람들의 낯빛이 어두워지고 재생이 끝나자 문이 벌컥 열리고 전 여친이 나타났어요. 제 얼굴을 보고 크게 놀라긴 하지만 급히 수습하려고 했어요. 엄마나 아빠가 하는 말을 믿지 마세요. 저가 모든 것을 설명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더니 아버지께서 소파에서 일어나셨는데 책상 위에 있는 컵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리고 분노하셨는지 주먹이 떨리셨어요. 그분은 분노를 참지 못하셔서 딸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 거예요. 귀여워서 결혼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던데 결국 이게 결과야. 이게 너가 원하는 삶인가? 그런 사람이 좋다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긴 설굴 필요 없어요. 당장 때려치우세요. 그리고 너 이제부터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 알아둬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건지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해요. 분노를 참지 못한 아버지는 책상 위의 물건들을 마구 바닥으로 던지셨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 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아서 저는 천천히 그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이제 선택은 그들이 하게 될 것이고 학원을 떠나는데 그제야 마음속이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 방은 먹인 것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그 정도의 대가는 감당해야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남편이었던 그가 전화를 걸었어요. 귀찮아서 받지 않았더니 계속 전화를 걸어왔대요. 결국 받았죠. 요즘 들어 갑자기 나에게 많이 연락하네요. 넌 귀찮아 죽겠다고 괴롭히지 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내 방식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하니? 지금 너랑 장난하고 있잖아. 비열하게 녹음을 해. 그거 폭로되면 내가 이해 못할 것 같아. 인생도 쉽게 방치하고 싶지만 내 인생 아무렇지 않아. 임신한 거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 진짜로 끔찍해. 너 같은 건 예상 못했어. 그리고 지금 화풀이 하는 거 같은데 그냥 다 엎어버리려고 해. 그럴 만한 행동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 이젠 속이 시원해. 남의 집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이제 마음이 편한 거야? 그 전에 내가 우리 집안 파탄 낸 거 안 보이냐고? 먼저 시작한 것은 너였고 나는 배신당하면 꼭 응징해 주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 우리가 쓴 계약서를 기억하지 못해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줘. 전화도 하지 말고
우리 인연은 여기서 완전히 끝났으면 좋겠어. 결국 그놈은 전 여자친구와 결혼하려다가 버림을 받았고 며느리 진심 보려던 시댁 식구들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어. 그리고 전 여자친구는 부모님의 지원이 끊긴 채로 집안에서 쫓겨났대요. 나에게는 만족스러운 결말이었어.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복수는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복수를 하지 않고 당하기만 했다면 저는 아마 화병으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을 거예요. 참지 않고 응징해준 저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그놈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지나고 보니 그때의 사랑이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파혼을 당했을 때엔 정말 막막했는데 오히려 그때 파혼 의사를 밝혀준 것이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만약 대충 결혼식까지 올리고 그 여자에게 간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면 제 인생이 더 복잡해졌겠죠. 아무튼 다 지난 일이니 그것 또한 추억처럼 느껴지네요. 이제는 직장도 옮기고 나름 새 출발도 할 생각입니다. 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쥐어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결과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그날 이후로 이제는 웬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많이 대범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소극적이든 저를 변화시켜준 큰 사건이었네요.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부디 잘 읽어주세요.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